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임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께 이렇게 강의 기회를 주신 우원모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서 오늘 본 강의와 이렇게 연결되는 멋진 인트로를 해주신 영불허전 김광우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업 IT 개발자 모노시그 CEO이기도 하고 서평가이자 경영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표님들과 경영과 관련한 요즘에 어려운 경영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논의와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인에서 CEO가 되고 나서 CEO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의사결정만 잘하면 되는가? 그것만 잘하면 충분한가?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며칠 전 모 대학의 CEO 인문학 최고위 과정을 강의를 준비하는 중에 초대를 보다가 아우르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지성이라고 나오는데, 아우르다 이 뜻이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 칸이 되게 하다, 섞다, 묶다, 합치다, 합하다. 아, CEO란 이런 사람이겠구나. 사람을, 사업을, 조직을, 사람의 마음을 아우르는 사람이겠구나. 거기에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남 경제인 포럼 슬로건에 Value Method Execution, 미래의 가치 창출을 위해 연결하고 실험하는 사람이 곧 경영자라는 점을 알게 해주는 멋진 슬로건입니다. 즉 CEO는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자 아우르고 연결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뭘까? 오늘 강의 주제가 싱크 디퍼런트, 믹스 디퍼런트, 다른 걸 생각하고 그 다름을 섞어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차별화를 만들어내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믹스의 아젠다가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꿈을 실현하는 리더십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실천 지침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소 먼 길을 가야 해서 몸풀기, 아이스 브레이킹을 아이스크림 삼행시로 슬라이드에 나오는 아이스크림 이름을 선창해 주시면 삼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식사하셨는데 좀 몸도 푸실 겸 시원하게 한번 선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밥한바, 밥맛이 나는 밥한바, 누가 봐, 가만 보니 밥한바, 별난바, 난 사실 밥한바. 캔디만 좀 다릅니다. Can you speak English? This is 밥한바. 조스바 스꼬리 밥한바. 이 밥한바 삼행시는 요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자, 한번 선창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신 승객 여러분, 행복한 여행 되십시오. 기내식은 밥합니다. 이 고전이죠. 반복계가 아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 삼행시가 히트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소리가 네. 영화배우 박성웅이 아는 형님에 출연해서 이 아이스크림 삼행시로 큰 웃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밥한바 만드는 혜태 아이스크림이 박성웅을 광고 모델로 캐스팅해버립니다. 1분 50초짜리 광고인데요. 오늘 여기 믹스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선생님, 방금 그 방어가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은 시원한 방법입니다. 쪼크
시몬 모르고 모르고 너 빠바가 시원합니다. 예, 그 방어가 아니고요. 아이 알지 재밌어. 사람들이 말라 있어 지금. 가만히 시몬아, 시몬 모두 좋아하시죠? 나는 오케이. 밥한방만 어떻게 해볼게? 아이 감독님 좋아요. 나중에 밥한방 하자. 좋아졌습니다. 버전이 진짜 제발 최소 버전 18. 시몬아, 모두가 좋아. 나의 최애 아이스크림은 시원한 달콤한 거에 고소한 땅콩까지 언제나 어디서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시원한 해태 아이스크림. 끝까지 바밤바라는 거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나레이션으로 바밤바 하는 박성웅의 입을 커버해버렸죠. 바밤바 광고인지 시모나 광고인지 아무튼 최고 인기작인 게 유튜브의 광고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그것도 보고 일타삼키다, 킹받게 기억에 남는 광고가 기억에 남으면 성공한 거야. 다시 찾아보게 만드는 광고다. 어느 광고 분석가는 이 광고가 재밌는 게 기습 공격이 있었다. 시모나 타임. 광고 속 감독도 웃고 또 심각해지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1타 2피다 했는데 이 광고가 웃기면서도 각인 효과가 큰 이유. 두 상품을 아우르는 믹스한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믹스앱이구나, 섞으면 이렇게 강력해지는구나. 책 제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차별화가 믹스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창의적인 제품을 만든 비결에 대해 우리는 항상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에 있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그날 이후 우리는 모두 인문과 기술, 인문과 경영, 학습과 네트워킹이라는 교차점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점들을 찍어가면서 그렇죠. 오늘도 그 한 점을 찍는 날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점을 통해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점 한 점을 찍어나가는 일이 오늘처럼 이 믹스라는 강의를 통해 이 아젠다로 점을 찍어나가는 일이 강남경제포럼 핵심 가치에 맞는 경영자들의 꿈과 재미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프롤로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애플입니다.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Abo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스티브 잡스는 시적인 표현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애플의 슬로건 Think Different, 다른 재료,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그 Think Different 하는 걸 가지고 믹스해서 To create your own, 너 자신의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창적인 것을 그런 창조하는 방법이 뭐냐? 피카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예술가는 따라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스티브 잡스입니다. 나는 창조자도 발명가도 아니다. 다만 세상에 흔히 널려있는 것을 모아서 내 나름대로 만들어냈을 뿐이다.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언가 발명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약간 죄책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무엇을 만들어낸,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발견해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반테스의 돈키호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돈키호테 서문에 단지 사실을 모방하면 되는 것이에요. 모방이 완벽하면 할수록 글은 더 좋아지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훔치고 세상에 널려있는 것을 모아서 섞고 발견하고 완벽하게 모방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강조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기반으로 한 국립이고 그 국립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내보고자 합니다. 국립이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역사로부터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늘에서 대한민국에서 만난 새로운 고객 경험들을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베이스가 되는 책의 저자와 믹스에 대해 그리고 그 차별화에 대해 인사이트를 가져가겠습니다. 강의 슬라이드에는 사진도 많고 영상도 많습니다. 제가 빠르게 넘겨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장의 사진이 1000마디 말보다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면서 가고자 합니다. 자, 십자군 전쟁과 그리고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역사로부터 이야기를 전개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에서 알고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온다는 점 때문입니다. 자, 올해 3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합수부르크 600년 외옥의 걸작들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열렸습니다. 흰옷을 입은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 등의 작품들을 통해 합스부르크 왕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정략대로 근친혼, 유전병 예술의 후원자이자 수집가라는 새로운 면모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왕가 계승전쟁과 왕가의 가족사 등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전시회였는데요.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를 거쳐 유럽의 패권을 휘어잡았던 합스부르크. 근데 유럽의 가문으로서 최고의 권위와 위엄을 누렸던 합스부르크. 그런데 지금은 모든 죄의와 왕위를 상실하고 특권이 소멸했지만 여전히 유럽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왕가라고 합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어떻게 유럽의 패권을 무너뜨렸나? 잠깐 여기 영상을 보시면 프리드리히 3세는 한국의 본거지인 오스트리아 애국국으로 승격시키며 슬슬 본격적인 가문의 영지 확장과 황위 세습을 위한 빌드업에 들어갔습니다. 합스부르크의 주특기로 유명한 정략 결혼이 이상한 때부터 슬슬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많은 가문과 결혼하고 전쟁은 되도록 피하면서 천하를 두 손에 넣는 전략이었죠. 프리드리히 3세는 자기 아들이 막시밀리안 1세를 부르는 문자에 막시밀리안 1세로부터 자기의 아들과 딸을 스페인으로, 부르고뉴로 등등으로 시집장가를 보냈는데 그 시집장가 보낸 곳에서 대가 끊깁니다. 전쟁으로 또 그냥 병으로. 그러면서 그 영토를 합스부르크 왕가가 흡수를 해버립니다. 합스부르크 이전에는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합스부르크는 다른 이들은 전쟁을 하게 두어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로 결혼하라. 요즘 말로 하면 콘테크 전략을 통해 전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동맹을 가지고 가문을 번영시켰던 것이죠. 자, 십자군 전쟁은 믹스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영상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갈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은 중세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르네상스를 맞이합니다. 그 과정을 간략히 보면 르네상스의 시작은 북이탈리아였죠.
십자군 전쟁의 원정이었는데요. 이 길을 통해 전쟁 이후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활발한 교역을 하면서 사회문화적 변화 현상이 이탈리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믹스의 관점에서 이를 4개 키워드로 정리하는 단어가 같은데요. 전통, 분열, 중개보. 고대 로마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농건제로 묶이지 않고 도시국과 소국들로 분열되며 십자군 전쟁 이후 이슬람 및 여러 국가와 중개무역을 통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복원을 이루었다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역설적으로 전쟁이라는 큰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과학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혁명도 기존 과학에 대한 비판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과학의 토대가 형성되었고 실크로드, 대항해 시대, 인터넷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바일 시대, 앞으로 AI의 시대, 이제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문명과 문명,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고 기존의 질서가 전복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형태로 그 결과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캐나다 정치가이자 외교관인 피어스 레스 피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문명들이 평화로운 교류 속에서 나란히 공존하면서 서로를 배우고 서로의 역사, 이상, 문화를 공부하며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 우리 또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역사로부터 나와서 오늘의 현재로 시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창조적 파괴로 유명한 조셉 슈페터의 말처럼 기술 혁신으로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조적 파괴의 사례예요. 그래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주고 있는 그런 기업과 제품들, 그런 내용들. 지난 아쉽게도 6월 4일 며칠 전이었는데요. 이때로 끝났습니다. 경주 대릉원 미디어 행사였는데 황영색색 다채로운 색감을 통해서 이 황남 대총을 메인 무대로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미디어 파트너와 사운드, 라이트쇼 이것들을 시각적으로 촬영하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지난주에 이곳을 다녀왔는데요. 가족 단위로 또 연인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저 화살쇼를 듣습니다. 저걸 찍느라고 어쩌면 저 앞에 보이는 정도만 저 정도지 제 옆으로 뒤로 엄청난 관광객들이 이곳에 몰렸습니다. 원래 평소에 대릉원의 저녁은 그냥 잘 관리된 유적지 아주 평화롭게 산책하기 좋은 곳, 그 정도였는데 그 대릉원의 저녁에 미디어 아트를 믹스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저기로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대릉원 곳에서 펼쳐지는 이 빛의 향연들, 이 덕분이지. 이 덕분에 경주시 문화재 과장이 이번 기획에 대해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트렌드 자체가 유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적에서 발생되는 어떤 예술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현되는 것들을 찾고 있다. 이런 컨셉으로 이번 미디어 아트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자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었나? 경주의 관광객이요. 평소보다 몇 배가 늘었습니다. 황리단길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식당이 줄을 서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주 경주 대릉원이 무료 개방된 후로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인근에 있는 황리단길에도 방문객이 큽니다. 경주시는 이 기회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겠다. 대릉원과 청송대를 연결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믹스의 힘입니다. 자, 이번엔
지금 저편 네옴시티로 가보시죠. 오랜만에 보실 텐데요. 거대한 공식 반사유리 건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는 미래도시 네옴에 있고 홍해 근처에 건설된 천연도시 더 라인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구도시 하나를 한 줄로 늘려놓는 곳이에요. 거울로 둘러싸인 독일인 고층 빌딩이 서로 마주본 쌍둥이 건물이 호텔이며 135개 구역으로 나뉘어 각 구역마다 소개가 없는 건물이 들어서는데요. 그 건물 안에는 주거, 교육시설 자, 영상을 보셨던 네옴시티는 최첨단 스마트 시티 기술을 모든 걸 접목해서 만듭니다. 미래도시라는 그 컨셉과 기획을 받아 세상 모든 것에 믹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친환경 산업권과 자급자족 직선도시, 해상 구유식 첨단산업단지, 거대한 믹스의 결정체입니다. 물론 네옴시티는 2030년? 아니 2050년쯤 완공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예요. 창조적 믹스의 기회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전 세계 돈과 기술과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해요. 무엇에? 이 믹스의 기회가 있는 거죠. 여기 그리스의 한 섬입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촬영했던 곳이죠. 네. 이 그리스 자킨토스 섬,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로 손꼽힙니다. 관광지 믹스의 완결판이라는 셈인데 고대 프리기아 왕국에서 그 이름을 따온 섬의 이름, 그리고 난파선 스토리로 슈렉 비치라는 별명을 얻었고 아름다운 풍경과 액티비티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들어오죠. 아름다운 해변에 스토리가 믹스되는 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올 1분기에 SM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카카오 하이브는 왜 SM을 필요로 했을까요? 엔터 산업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엔터와 경쟁하려면 IP, 즉 음원과 아티스트 지적재산권이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카카오도 하이브도 SM의 IP가 필요했던 거죠. 그것과 결합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카카오 하이브 입장에서 SM과의 결합을 원하다 보니 이런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광고, 작년 연말 카타르 월드컵에서 루이비통이 두 축구의 거장을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직전이었으니까 월드컵 열기와 함께 이 루이비통 엄청난 광고를 받았거든요. 요즘 초중등 아이들 이런 책을 봅니다. 국사, 세계사 이런 책이 아니라 국사와 세계, 과학, 서사, 지리와 교수. 통합교과 시대 통합적 교양을 위한 지식의 연결고리를 연결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도 믹스가 됩니다. 트렌드 코리아 작년에 보셨고 올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믹스가 아니면 트렌드 코리아는 내용이나 아젠다를 포괄될 수가 없는 책입니다. 카카오그룹은 믹스를 통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 별도 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코퍼레이트 얼라이언스입니다. 신사업과 기존 사업을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한 공동체 사업체가 되는 거죠. 정부 정책도요. 이 오른쪽에 가만히 보시면 기존의 산업과 데이터에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T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또 정부의 산업 목표인 거죠. 도매는 프랑스 붉은이 포도원이라는 뜻인데요. 도매 안에서 와인을 마시고 파티를 즐기는 컨셉을 가지고 운영되었고 그 컨셉에 맞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리는 제가 가장 오래 배워왔던 모던 프렌치 베이스로 맛을 중요시하는 저희 스타일에 맞게 비주얼보다 맛에 초점을 두어서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담동에 도맨 청담이라는 와인바입니다. 요즘 핫한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는데요. 얼굴도 보이지 않죠? 이 사진 어떻게 찍었을까요? 천장에 거울이 있습니다. 천장 거울에
제 폰을 딱 뒤집어 놓고 스마트폰으로 리모트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런 사진, 인스타그램을 하다라는 게 요즘 세대들, MZ 세대들의 평가입니다. 애프타이저부터 와인, 미슐랭 레스토랑 이 모든 것들이 매칭이 되면서 인스타그래머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핫한 그런 플레이스를 만들어버린 거죠. 손님 식당에서 순수하게 이끌어 느끼면서 30% 정도, 나머지 70% 시각, 성악 등에서 결정난다고 합니다. 믹스가 필요한 거죠. 테슬라는 좀 특이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믹스입니다. 시동 버튼이 테슬라에 없습니다. 아이오닉 6에도 있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시동 버튼을 빼지 못합니다. 제조사 그런 생산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과감히, 애초에 버튼을 넣을 생각도 없어요. 시동 버튼이 없으니까 시동을 키지 않아도 히터가 나오고 에어컨이 나오고 제3의 공간의 창조라는 말이 그냥 거실입니다. 차가. 적정 기술이라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맞는 최적의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낙후된 아프리카 지역의 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선진국이 가진 기술보다 저렴한 중간 기술을 접목해서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사진 위에 보시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앞에 통이 있어요. 저 통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세탁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방식인 거죠. 자, 브라이틀링 타운하우스 하나, 2층에는 키친, 1층에는 뷰티과 카페. 아마 용산구청 앞 도로인데요. 이태원 여기 지나다니시면서 저 건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영상 잠깐만 보시죠. Hello. Today I want to introduce you to our new home in Seoul, South Korea, the Brightling Townhouse Hanan. It's our largest flagship in the world and the beginning of a whole new brand experience, including our first ever. 세계 최대, Due to international travel regulations, I can't be there to show you around. Instead, I've got a very special squad member. 1층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브라이틀링 뷰티와 브라이틀링 카페. 저희 1층의 부티크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의 브라이틀링 부티크라고 하고요. 마치 집에온 같은 사람이 모든 레트로비 카페에서 주는 커피의 로고도 독특합니다. 저거 마시려고, 저거 사진 찍으려고 간다고 합니다. 1층의 부티크, 또 1층의 카페, 2층의 레스토랑. 이 레스토랑도 해상, 육상, 그리고 공중을 각각의 특색에 맞게 저런 오브제들을 활용해서 특색 있게 조합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브라이틀링 타운하우스 하나 만들면서 특별 시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이비 타임 코리아. 브라이틀링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의 스페셜 기념시계를 만든 거죠. 자, 세계 최대 크기 부티크, 세계 최초 브라이틀링 카페, 키친, 프라이빗. 이 믹스의 공간을 마련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시계 제조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런 걸 반드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브라이틀링 시계 조직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건물에서 브라이틀링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어. 그럼 경험을 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새로운 형태의 매장에서 캐주얼하고 대중적이고요. 브라이틀링이 저가의 시계도 800만 원 이상인데 수천만 원 하는 그런 시계 브랜드이지만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가서 카페에서 연인이 걸리다 보면 우리 예물을 브라이틀링으로 할까? 이런 어떤 고객 경험을 주고자 한다. 이거는 제프 베조스의 아마 제프 베조스가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티 호스트이고 고객은 파티쇼의 손님이다. 고객 경험의 모든 중요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또 하나의 시계에서 롤렉스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opportunities to just develop their craft. How do you grow? How do you experiment? How do you fail? Artists used to learn their craft by working with someone who knew how to do it. Rolex is making it possible to work in this way.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I think 예술. it's a beautiful initiative to be pairing up these different individuals with 그리고 different places 예술가의 멘토고 and perpetuate the culture. 여기까지 보신 그 어디에도 롤렉스 시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롤렉스가 진짜 잘하는 문화에서 후원입니다. 탁월함을 다음 세대로 계승한다는 명분 아래 음악, 미술, 연극, 문화, 오페라, 영화뿐 아니라 스포츠와 운동, 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멘토와 멘티를 연결합니다. 그 명칭은 롤렉스 멘토와 프레테제 아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서로 협업하는, 아까 인트로에서도 협업, AYR의 협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런 협업하는 창조적인 교감에 도전을 한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홈페이지는 한번 들어가서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롤렉스 멘토 앤 프레테제. 롤렉스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리고 싶은 걸 무엇일까? 그리스 황금기, 근대 역사. 말하자면 롤렉스는 인류의 문화유산, 전통을 계승한다. 그런 회사다. 예술 분야의 멘토링, 그리고 그 지혜와 경험, 아이디어 공유. 말하자면 롤렉스는 인류가 이어가야 할 문화예술의 계승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회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이 브랜드 한번 손목에 올리고 싶은 이미 그러고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좀 가벼운 빵집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빵집에 가면 지낼 때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부산 전포동 카페 거리에서 이런 빵집을 마주했습니다. 굴, G558. 진짜 굴같이 생겼네. 만들어놨네.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놨더라고요. 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보셨는지 떠오르는 데가 있으십니까? 이런 걸 따라 있더라고요. 제가 시계 얘기를 좋아하는 건 시계를 이제 좋아해서 많이 좀 스터디를 했던 게 있어서 여기 이렇게 써먹었는데, 또 앞에 보이는 이 디스플레이는 저 우측에 있는 저 매장의 저런 방식을 또 따라하는, 진짜로 따라했는지 아니면 창의적으로 생각했는지, 하지만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자마자 출입구 옆에는 이런 품질 인증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상급 우유 산지 사랑드푸아트 지역의 100% 자연 재료만으로 만들어진 레스큐어 버터를 사용했다는 인증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2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딱 보자마자 야, 여기 사진 찍고 싶다. 인스타그램으로 가자. 오브제들 보십시오. LP판. 이렇게 또 큰 거울을 두고 사진을 찍어서 하는데, 그렇게 2층에서 내려와서 2층에서 빵을 몇 개를 사가지고 쇼핑백에 담는데 포장지가 쇼핑백이 이렇습니다. 어느 명품백 쇼핑백하고 비교해도 꿀리지 않지 않습니까? 매장의 컨셉, 제품 진열, 판매 방식, 품질 인증 방식, 인스타그램업이란 공간, 인스타에 쓰기에 부족함 없는 쇼핑백까지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의 취향 저격입니다. 손님이 아까 보여드렸죠. 70%는 다른 것에서, 미각이 아닌 다른 것에서 느낀다. 자, 우리 여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70%를 무엇으로 채울까? 이 질문을 바꾸면 나머지 70%를 무엇과 믹스할까? 자, 부산 정포동은 좀 무엇입니까? 이제 바로 옆에, 압구정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젠틀몬스터가 운영하는 하우스입니다. It's not like an ordinary store that you might find outside, so you can never expect anything.
1층에 건물 내에 전시되는 구조물이 적어져 있는데 물론 저건 오픈되기 때문에 지금 가면 So far, I really like the cafe. 카페 디저트가 전시되어 The 있는 곳. desserts look delicious and it smells delicious. And the third floor was 저 움직이는 육족 로봇입니다. really big. 자, 하나씩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하우스 도산. 하우스는 여러 브랜드들이 모여 만들어갈 퓨처 리테일을 의미한다. 젠틀몬스터가 얘기합니다. 01 이런 건 뭐냐? 양자역학적 개념으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뜻한다. 컨셉부터와 남다르지 않습니다. 1층은 파업 전시 공간입니다. 2층부터 3층은 안경을 전시해줍니다. 공간마다 특색이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오브제들을 전시해놨는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독특한 진열 공간. 3층에 있는 이 육족 로봇. 4층은 코스메틱, 화장품 템버렌즈, 화장품 브랜드 템버렌즈라는 거예요. 거의 안경과 누베이크라는 카페와 템버렌즈라는 화장품 전혀 서로 다른 전략의 믹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건물에 모아놨습니다. 지하 1층에 이 누베이크 하우스 부산, 이 카페, 저 앞에 저기 오브제가 아니라 실제 먹는 빵들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가격이 좀 사악합니다. 가운데 있는 빵이 한 45,000원입니다. 젠틀몬스터는 같은 제품을 여러 개 놓지 않고 단 하나만 전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죠. 미래 소매업에 대한 젠틀몬스터의 시각을 제시하고 고객이 직관적인 메시지를 일차원적으로 전하기보다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추상적 주제를 던져 더 새롭고 재밌는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홈페이지만 가봐도 그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VR로 굉장히 창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젠틀몬스터 홈페이지도 꼭 한번 들려보시죠. 왜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갈까? 아래 단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재미, 놀이터, 공간력, 체험, 오프라인, 로봇. 이 단어들에 움직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즘 MZ세대, 20, 30대들 기민하게 만납니다. 재미없으면 안 갑니다. 공간력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전시해놨다 하더라도 등 돌립니다. 자, 이번에는 벤츠와 몽클레어. 몽클레어는 패딩으로 유명한 프랑스 명품. 벤츠는 자동차로 유명한 회사죠. 이 둘이 뭐 한다고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자, 시간을 돌리세요. 지난 3월에 익산 킨텍스에 자동차 박람회에서 저 로고를 보자마자 몽클레어 안에 벤츠.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데 전시에는 이 쥐방의 자동차는 더 독특합니다. 자동차에 패딩을 입혀놨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 협업을 통해 벤츠의 디자이너들은 역량을 넓히고 싶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 역량을 넓히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배우는 것과 아울러서 자동차 영역에서 명품 혹은 패션 혹은 이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가 더 영역을 넓히고 싶었다. 뭘 통해서? 몽클레르랑 믹스에서. 뿐만 아니라 버질 아우로라는 패션의 아이콘, 지금 고인이 된 2021년의 암으로 이제 고인이 되었는데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였느냐? 너무나 궁금했잖아. 버질라는 유자리 프로젝트 마이너 이게 2인승 전기 오프로드 쿠페 모델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DDP 서울 패션 위크에 2인승 전기 오프로드 쿠페입니다. 버질하고 벤츠와 협업해서 디자인.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색상, 사막의 보레색, 이런 것들을 하면서 벤츠는 다음 세대 영감을 품고
현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회사다라고 포지셔닝 하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들. 자, 스타벅스 대구 종로 국대점이 새로 오픈을 하면서 운전 성실을 이렇게 작년 10월이고 올해 초에는 또 북악산 밑에도 하나 오픈했죠. 아주 특색 있는 스타벅스. 스타벅스를 가만히 보면 무엇과 믹스해야 될지를 탁월하게 아는 기획자들이 여기에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대구의 이 종로고택점은 100년 된 고택을 그대로 활용했다는 스타벅스 평판만 붙였죠. 전통의 현대적인 경험을 더하고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에 지역의 문화를 더했는데 대구가 고전 음악 감상실의 발상지자 문화예술 도시라는 점을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이 기획자가 캐치해서 아 저것과 있자 해가지고 뱅앤올룹슨하고 또 협업 믹스해서 만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특색 있는 스타벅스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새로운 게 뭘 접목했냐면 게임입니다. 2021년에 영화와 드라마에 무제한 게임을 선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도 추가 요금도 인앱 구매도 없다. 기존의 멤버십으로 넷플릭스 게임을 무제한으로 즐기세요. 자, 넷플릭스 게임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 뒤에는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패션 회사 구찌와 발렌시아가 뭐 이런 회사들, 구찌와 아디다스,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새로 구찌에 왔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자 했다. 떠오르시는 게 있으십니까? 십자군 전쟁으로 기존의 유럽의 질서가 파괴되고 공관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도시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메타버스는 모든 것이 믹스되는 세상입니다. 시간, 공간, 사람, 현실 세계 가능성, 기술 데이터, 메타버스 아바타, 나와 아바타. 자, 이게 제가 작년 12월에 이 믹스라는 강의를 처음 할 때 준비했던 슬라이드인데요. 그 이후에 한 3월쯤 되니까 생성형 AI 기업들이 이렇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활용 사례, 문서뿐만 아니라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뿐만 아니라 코딩까지 이런 활용 사례들. 그러더니 지난 4월에 또 이 보안에서 강의해야 될 일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도 혁신적인 개발물이 되려면 뭐가 결합해야 되지 않겠어? 뭐와 결합하면 좋겠어? 했더니 인공지능 음성 비서, 뭐 내부 업무 효율, 기업 내부 업무 효율도 교육 플랫폼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요. 기사를 찾아보니 이미 다 기업들이 작년 연말부터 올 초부터 준비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메타버스 게임에서도 이용자 창작 콘텐츠 UGC라고 안 합니다. AI 창작 콘텐츠 AIGC라고 바뀌었습니다. 챗 GPT를 통해 전 세계 GPU가 대량이 일어나면서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GPU는 마약보다 거듭입니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AI GPU 구하기에 혈안이 났습니다. AI로의 완벽한 전환이 앞두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제 그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MR 헤드셋을 출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MR 헤드셋을 보면 왼쪽에 저런 영화 같은 그런 영상이 이 헤드셋 안에서 펼쳐집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보면 생성형 AI가 메타버스와 융합하는 방향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처음 본 기사입니다. AI와 메타버스가 융합한다. 메타버스, AR, VR, MR, NFT 등 지금까지 트렌드를 주도했던 하지만 또 살짝 사그라들었던 이런 기술들이 애플이 새로운 아젠다로 띄운 공간 컴퓨팅 아래 이제 모여들 겁니다. 다 모여들 겁니다. 왜? 저 안에서 이제 MR 기기를 끼고 소통하려면 자기의 본모습이 아니라 아바타와 소통해야 되거든요. 메타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내 거라는 것들에 대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NFT가 필요합니다.
자, 아까 우리 김광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어쩌면 AI 때문이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 때문에 일자리 잃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런 거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CEO라는 거. 우리는 이제 AI를 어떻게 엑스해야 할까? 이게 우리들에게 던진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거대한 믹스에 놓이는 거죠. 자, 이제 한 10분여, 15분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뒷부분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직립하는 동물입니다. 직립했으니까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었고 뇌로 사용할 수 있었고 또한 호모 하빌리스, 손에 물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호모 파벨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고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상도 사업도 놀이고 여기서 우리가 강의하고 청중으로 만나는 것 또한 놀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 인간은 호모 믹스처스, 교잡하고 교류하고 서로 섞이는 인간인데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믹스의 놀이터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서로 충돌시키며 서로 섞고 섞이면서 발전과 번영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책의 주인공 믹스의 저자 브랜드보이 안성은은 여러 경력을 특이한 경력을 가진 친구의 SNS의 기사를 큐레이팅하는 큐레이터이자 유튜버이고 브랜드보이라는 광고 회사를 설립한 그야말로 호모 믹스처스가 아니죠. 잠깐 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TV를 켰는데요. 섹시스타 이효리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급 퍼포먼스의 1인자 싸이는 늘 A 수트를 입고 등장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슈프림은 슈프림 쿠키, 슈프림 벽돌, 슈프림 오토바이 같은 이런 희한한 물건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중학교 때 아버지의 서재에서 포지셔닝이라는 책을 보았고 거기에서 소비자의 머릿속에 새로운 사다리를 만든 그 사다리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라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저 해답을 찾기 위해 포지셔닝 책을 100번을 읽고도 못 찾아서 시간을 거듭하다가 경험을 거듭하다가 그래 찾은 게 조금 전에 영상에 그 다음에 그래 믹스를 했더니 쌓고 정리해서 섞었더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책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믹스의 책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렇다면 잘 믹스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없을까? 손정희의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손정희가 20대 초반에 전자가전을 팔아서 10수억 원을 자신의 일평생의 이 거대한 손정희 제국을 키운 그 자본금을 마련했던 계기가 300여 장의 카드를 섞으면서 매일 150일, 200일 섞어가다가 어느 날 음성발 신기가 사전과 액정화면을 보고 이거 전자사전이다 가지고 일본으로 나가서 이 특허를 판매한 겁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서 이 책 속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믹스의 인사이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복잡한 문제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섞으면 물건이 팔린다, 사람이 팔린다, 모든 것이 팔린다. 그래서 가입과 골리앗을 섞고 A급과 B급을 섞고 상식과 비상식을 섞고 모범생과 날라리를 섞고 공기와 부캐를 섞고 창조성과 제약을 섞고 어른과 아이를 섞어라와 같은 섞어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데요.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주 심오한 믹스의 전략들이 나옵니다. 도입부에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다윗은 긴 칼과 날카로운 칼, 긴 창, 단단한 방패 이거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지 않겠어? 다윗은 길을 닫았다.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했다. 골리앗을 상대하려면 더 나은 매력한 무기로 싸워야 한다는 압박을 뿌리쳤다. 옥동생활을 하면 늑대와 목을 때려잡고 섰던 자신만의 차별화된 디퍼런트가 이기를 되겠다. 그리고 승리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언더독입니다. 믹스가 왜 필요한가? 다윗과 같은 언더독들은 반드시 믹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자신을 다윗으로 포지셔닝하고 골리앗이 쓰는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강점으로 싸워야 경쟁력이 생기고 차별화를 만들 수 있다. 자, 보십시오. 동네빵집입니다. 동네빵집이 제가 처음에는 골리앗 프랜차이즈라고 알았고 골리앗 파이라고 썼는데
브랜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테리어 규모, 마케팅, 물량 가격, 직원 채용, 원료수준, 관리 노하우 뭘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동네 빵집은 작지만 개성 있는 레시피, 독창적인 메뉴성, 인스타 그래버블한 비주얼. 왜? 프랜차이즈에 가서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하는 MZ세대는 없거든요. 자, 믹스에서 만나는 주요 사례들은 이러한 다윗과 동네 빵집에서부터 다양한 모노클, 애플, 말레이시아로 거친 루이비통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망치로 깨버린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영상들이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 보셨던 영상 1984라는 광고입니다. 빅브라더 IBM을 향해 수강식을 던진 애플, 다윗의 애플을 묘사한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기업 애플이 지금까지 쭉 애플은 다윗이었고 지금 현재도 다윗과 골리앗을 표방하고 프레임을 설정합니다. 이런 애플의 사실은 탑독보다 언더독의 동질감을 느끼고 강자보다 약자를 응원하기에 그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언더독으로 포지션하는 거죠. 자, 미국의 시사저널지 타임은 표지를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런 표지를 내세웠습니다. 2018년 6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 금화 장애 격리 수용 정책을 하자 그 격리 수용된 아이가 우는 모습을 따져 이 거의 트럼프가 매칭을 시켰거든요. 이 짤막한 헤드라인 웰컴 투 아메리카 전 세계에서 비난의 눈물 짓는 트럼프가 한 말 놀랐었는데 사양 산업으로 사양 기업만 있을 뿐이다라고 유니클로의 나나이 다다시가 이야기했습니다. 잘 섞어서 성공한 잡지 모노클이 그렇습니다. 잡지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사양 산업입니다. 많은 잡지 기업들이 도산하고 줄여갑니다. 그 와중에 그 스마트폰이 나온 해 모노클을 창간한 이 발행인은 공항에서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GQ라는 잡지를 동시에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둘을 섞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모노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모노클 잡지는 다른 잡지들보다 발행량이 현저히 적은데도 굉장한 인기 그리고 광고주들로부터 선호하는 오히려 모노클이 광고를 가져왔습니다. 왜? 명확한 타겟을 설정하고 그 타겟에 꽂히는 그런 메시지와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믹스의 전략 중 하나, 3% 접근법. 아까 벤츠와 협업했던 버즈가 불렀고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싶다는 갈망한 것이 럭셔리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임스 브라운 음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잘게 썰고 다시 붙여 새로운 음악을 만드시 3%만 바꾸면 이것이 믹스다. 세 번째입니다. 100만 원짜리 아이스박스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불만에서 기회를 포착했는데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낚시와 사냥을 즐겼던 형제가 아이스박스에 너무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 길게 냉동도 안 되고 맥주가 금방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고 그 새롭게 만든 거에 특색을 입혔는데 처음에는 좋은 제품이다라고 하다가 다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자 스토리를 발굴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예티 프레젠트라고 미국판 자연의 산다가 있는데 거기에 얼음 오만한 괴물 먹이를 잡는 터프가 이야기 같은 걸 실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는 이 액티비터들에게 아주 순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저런 예티 컬렉션을 공개하는 일까지. 저건 뭐냐면, 아, 나는 애플을 쓰는 사람이야. 나는 예티를 쓰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만든 거죠. 공표 콜라보 얘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공표 콜라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실패하는 콜라보를 봐야 됩니다. 모든 믹스가 성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믹스의 성공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죠. 공표 콜라보를 따라한 우주스나 이런 콜라보 마케팅 죄다 실패했습니다. 왜?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뭔가 소비자의 이목을, 주목을 끌지 못했던 것입니다. 티파니가 그랬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니까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티파니 색을 빼버리고 난이오 마더스 티파니, 이제 너희 엄마들의 티파니가 아니야, 이제 너희들 MZ세대의 티파니야, 이렇게 광고했는데요.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티파니의 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꾸준한 믹스를, 지난 시간 강의 때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데, 믹스를 한 번 실패하면 기업이 죽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죽을 만큼 하나에 올인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컨셉,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출시하는 이것 또한 믹스의 업의 본질을 명확히 줍니다. NBA가 마이클 조단 이후에 10년간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NBA 총재 애덤 실버는 NBA에서 관객들이 그 영상을 몇 분간 어느 장면을 보는지를 보고 그것을 쇼컷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NBA 스타들에게 SNS를 적극적으로 표절했습니다. 스타가 나오고 쇼컷을 보면서 그 쇼컷을 본 사람들이 NBA를 보기 시작했죠. 업의 본질을 농구 게임이 아니라, 농구 경기 스포츠가 아니라 쇼 비즈니스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고 이건희 삼성회장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백화점은 부동산입니다. 호텔은 장시산업입니다. 반도체는 경쟁사보다 조기 생산해야 수익 내는 시간 산업이다. 수율이 중요하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되어버렸죠. 업의 본질을 바꿉니다. 자, 좀 전에 SNS에 올리는 스낵과 결국 그걸로 식사를 유도하는, 이게 뭐냐면 SNS 콘텐츠 제작에 NBA가 공들이는 게 TV 중에 더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SNS에서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을 보면 그건 스낵, 가볍게 먹는 스낵이고요. 그걸 통해서 TV로 유인하는 거죠. 시청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건 식사입니다. 스낵과 식사 전략 통했습니다. 자, 콕스트로 편의점인데요. 제3의 공간을 만들어서 히트칩니다. 브랜드의 다음, 여기 CEO, 회장님, 대표님들 많이 계십니다. 브랜드의 다음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모 과장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의 다음은 CEO가 만든다. 치어리더 전성시대다. 일론 머스크, 리처드 브랜슨, 팀 이런 CEO들의 활약을 보면서 우리는 브랜드의 다음이 만들어지는 건 CEO가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CEO도 SNS를 적극적으로 하고, CEO가 정면에 나서서 우리는 이런 회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겠구나. 이걸 믿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영상이죠. 서류 봉투에서 아이맥을 꺼내면서 완전히 온기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을 접목한 그런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This is the new MacBook Air. 이 영상들이 지나갈 텐데요. 이 영상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한국 문화와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문화가 결합할 때 굉장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그랬고요. 블랙핑크가 4개국 다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환상적인 문화를 끌고 있는, 그리고 이날치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디자인 팬이고, 아까
서두에 우리 이용호 원장님께서 말씀, 우리가 어떤 민족, 비립받은 민족, 그걸 잘할 수 있는 판소리와 실습과 한국과 드레스, 테크 최신 스쿠너와 한글 가사 이런 것을 섞으면서 세계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있으죠. 상식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삼는 것이다. 먼저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는 상식을 발견한 후에 상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섞어 비상식을 만들어내는 것. 이색적인 충돌로 히트하는 제품을 연출한 일본의 후지와와 히로시의 사례도 바로 그런 상식과 비상식을 섞어서 수영장의 우유 매장, 지하주차장의 우유 편식조를 내는 특이한 형태의 공간을 제시한 그런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싸이가 항상 전장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가 B급인데 자신의 본토 B급이면 우스방스럽습니다. 그래서 A급 슈트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가 또라이더라도 하드웨어는 단정하게 가는 그런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믹스한 것이죠. 자, 이 마지막 사례입니다.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사례예요. 존 카니가가 아일랜드 인디밴드 출신의 음악가 출신의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진 돈은 17억이 전부였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4,800원. 돈도 없고 시간도 없죠. 오직 음악에 대한 열정만 넘쳐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존 카니 감독의 솔루션은 내려놓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제약을 받아들이고 보이는 영화가 아닌 들리는 영화, 남녀 주인공은 전문 배우가 아닌 뮤지션, 한대의 카메라를 다큐멘터리 찍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히트를 쳐먹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원스는 4개나마 하늘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영감을 줬다.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입니다. 때론 음악이 말보다 더 큰 감동을 전합니다. 이 존 카니 감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돈과 시간이 없다는 제약은 약점이 아닌 단점이다. 더 잘할 수 없을 때는 가장 자신 있는 것 하나에 올인해야 창조성이 있대야됩니다. 동네 빵집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저에 대한 얘기, 영화 감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커피 얘기는요. 아주 스낵 같은 거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커피가 많은 재료들하고 섞이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차별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믹스하니까 우리 오늘 믹스커피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믹스커피가 한국의 성장을 이뤄낸 아이콘이라는 거 아십니까? 무역에 엄청난 흑자를 가졌습니다. 아까 한국적 요소와 믹스와 결합한 오징어 게임 같은 사례를 떠올려보시면 커피 설탕 프림의 절묘한 절합, 이 파트너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믹스를 수리남이라는 영화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도구로 나옵니다. 만약에 믹스가 아니라 카르였다면? 네. 자, 믹스 커피를 맡고 외부인 반응 엄청나게 좋아한다고들 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믹스 커피 한 잔 보온병에 딱 들고 추운 겨울철에 산에 올라가서 다 꺼내 마십니다. 바로 이게 힘이죠. 믹스 커피로 9일을 견뎠다는 얘기는 놀랐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 맹독물 속에서 190m 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믹스 커피를 마시는 기적을 마시는 순간입니다. 믹스 커피를 만들었던 이 믹스 커피가 계속 믹스해서 계속 새로운 믹스 커피를 만들어냅니다. 믹스 커피에 세대를 섞으면 꼰대가 되죠. 이런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재미를 가져줍니다. 믹스 커피, 그냥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공감의 커피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믹스 커피에서 커피를 빼보십시오. 믹스가 우리에게 주는 효용들인 것입니다. 본질이 뭐냐는, 이 믹스를 할 본질이 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본질을 강화할 키워드, 믹스의 파트너가 될 것들만 찾는다면 아마 우리는 다 믹스의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 역량을 높이는 12가지. 이거는 챗GPT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하고 돌리면서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을 다양한 분야의 책, 새로운 문화의 체험, 다양한 사람들과 지금 이 강남 경제 포럼에 모여 계신 교류하기 등등 이러한 믹스의 역량을 높이는 12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믹스라는 점을 하나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을 만들어 가야겠죠. 앞서서 인문과 기술의 교차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 점을 찍는 시간, 그 점을 찍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점은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your gut, destiny, life, karma, whatever. Because believing that the dots will connect down the road will give you the confidence to follow your heart, even when it leads you off the well-worn path. And tha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하고 미드칼리지 대학에 가서 서체 수업을 받았는데 그때 받았던 서체 수업의 영감을 가지고 맥킨토시를 만들고 아이폰을 만들고 이 서체를 그대로 활용해서 기존의 어떤 컴퓨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컴퓨터, 아름다운 서체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점들이 모여서 길로 연결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독창적인 것을 창조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믹스라는 이 포인트, 하나의 점을 통해 독창적인 것을 창조하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믹스가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조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믹스라는 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우리 호모 믹스처스의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이어 코칭을 믹스의 영역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인사이트 있는 주제로 또 다시 만나게 되길 희망하면서요. 오늘 이 믹스의 강의 이른 아침에 경청해 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제약에서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온 그 믹스의 주제들이 있는데 내년쯤 다시 한번 사람에 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 중에요. 본인은 웅성하고 별로 잘생기지 못했는데 같이 뭐 딸이나 아들을 데리고 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야, 저 사람 믹스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김학호 원장님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